사업자라 합니다.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 그런 거를.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서 모형적으로 보면 중소기업 사장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 이번에 부가가치세 2천만 원 낸다고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론적으로 보면 그거는 힘들 이유가 없죠. 넘 돈을 받아가 가지고 있다가 내는데 뭘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넘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넘 돈을 쓰고 내가 내려니까 그 돈이 꼭 있죠. 나의 세금으로 인지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외상거래라면 대납 모형이 나타납니다. 외상이라면 그걸 받아가 내야 되지만 그때 기간이 도래하면 외상거래일 거는 내가 내고 그 세액까지 나중에 받으면 되지만 그런 어떤 시차는 나지만 아주 있죠. 원론적인 원리에 그죠? 기본 원리에 따르면 힘들 게 없다. 그죠? 받아가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업에 가시면 흔히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힘들어 죽겠어. 뭐 힘들 거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힘 안 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가가치세를 만약에 있죠. 그 받은 대가 중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있으면 그걸 쓰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별도로 분리해서 좀 가지고 있다가 내면 힘이 안 들 건데 그렇지 않아야 되고 통장에 같이 들어오니까 그죠?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같이 쓰는 듯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은 가면 이렇게 해요. 딱 들어오면 아예 매출세 걷어들인 거는 부가세 예수금 통장을 따로 만들어요. 그게 딱 있죠. 이체 딱 하면 거기에서 10%씩 자동 이체 넣어요. 그러다가 납부할 때는 힘이 안 들죠. 아니 거기 혼합이 되어가 힘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그래 코치를 해주니까 아니 그런 사람은 그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좋다고. 그래서 돈이 뭐야? 그게 이제 쌈짓돈이라고 돈 들어올 때 한 10%씩 그냥 조금 쓰는 게 나중에 모이면요 몇 천만 원씩 되는 거예요. 이게 부담이 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좀 관리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접세 그죠? 그 다음에 5번째가 다단계 거래세라고 있네요. 자, 다단계 거래세는 뭐냐면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단단계 거래세. 그러니까 한 번의 단계에 그저 거래세를 걷어들이는 게 아니고 다양한 단계, 이 부가치가 창출이 계속되는 다단계 있죠. 아까 전에 뭐 땡땡 제과, 그죠? 그다음 슈퍼, 또 단계가 다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모형을 단순하기 위해서 단계를 2개로만 했지. 여기에 보통 일반적으로 생산업체가 있으면 도매로 넘기고, 도매에서 소매로 넘기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곱창이 왜 비쌌냐? 곱창 있잖아요. 소곱창이 왜 그래 비쌀까?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아니 소곱창은 부산물 아니에요? 부산물이면 주산물인 고기보다는 싸야 될 거 아니에요? 반값이 아니라 반값 이하로는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가보면 곱창의 200g이 뭐야? 소고기 200g보다 더 비싼 집도 많아요. 교대곱창 가보셨나요? 거북곱창? 몰라요? 교대 가시면 유명한 그게 있습니다. 옛날에 많이 갔죠? 바로 위가 진로 하이트 본사가 그쪽으로 옮겼는데 제 친구가 하이트 다녀요. 그러니까 매일 술을 거기서 먹어요. 근데 그게 비싸요. 근데 교대곱창은 좀 낫는데 저희 집 카페 보면 200g에 얼마냐면 싼 데는 2만 원 좀 넘고 한 3만 원, 3만 5천 원짜리도 있어요. 아니 좀 싼 데 소 가면 3만 원 먹을 수 있거든요. 심한 거 아니에요? 그게 항상 있죠. 저는 생각할 때 뭐가 문제가 있다 유통에. 근데 TV에 나왔어요. 딱 그게 알고 보니까 보통 도축을 하고 그게 소매상 넘어갔다가 중개상 있죠. 도매상 갔다가 소매상 갔다가 이렇게 소비자한테 풀리는데 곱창은 뭐 이상한 무슨 땡땡 조합 법인이라고 그 유통을 하나 더 거치더라고. 중개 매도인 조합이라고. 중개 매도인인가? 하여튼 중개인 조합. 킬로그램 무조건 1,000원씩 뛰는 거야. 그러면 1,000원만 더 원가가 상승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 1,000원의 푸른 금액의 부가가치세 여러 가지 또 붙고 하니까 지금 훨씬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진 유통 구조가 그죠? 그 개선은 정말 앉아서 여러분들
봉이 김선달의 꼴 아닙니까? 앉아있으면 착착 뭐예요. 거래가 되면 그죠? 법률적으로 1,000원씩 딱딱 키로 돈이 쭉 쌓이죠. 그런 거를 비슷하게 하는 행위가 뭔지 아세요? 과세당국이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가 바로 간접세하고요. 그 다음에 앉아서 돈 버는 거 원천징수입니다. 원천징수 내가 수금해요? 지급할 때 농돈 거래할 때 딱 법에서 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납부 안 하면 난리치죠. 부가가치세 어떻게 합니까? 신고 기한을 정해놓고 이 거래세 그죠? 내가 수금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거래할 때 세금을 떼가지고 납부 안 하면 또 난리치고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착착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복권산업 너무 좋지 않습니까? 기계가 그저 발매해주고 그죠? 앉아서 돈 착착 들어오면 원본에서 있죠. 나눠주고 나머지 착착 남기고 아니 그런 사업 하라면 앉아서 그죠? 앉아서 그죠? 누워서 떡 먹기다 이 말이야.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뭐 부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회사에 다닌다고 돈 잘 번다고 그죠? 막 얘기하는 애들 보면 제가 볼 때 이런 말 하면 또 황의가 들을 수 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자, 그거 보면 면세하고 영세율 요거 한번 볼게요. 6번이 보면 우리 소비지급 과세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영세율이라는 제도를 우리가 채택하고 있다는 개념하고 역진성 완화 때문에 면세 제도를 그죠? 우리가 도입한 이거는 역진성 완화인데요. 영세율과 면세, 그죠? 이 두 개 제도를 우리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이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됩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매입 매출 전표에 그죠? 과세 거래 중에서 영세율 거래와 면세 거래가 있죠. 면해주는 부가치세를 면해주는 거래가 마구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 거래가 세금을 텍스를 매겨야 되는 건지 아닌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이 좀 필요하고 유형을 구분할 때 나중에 쓰임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비지급 과세 원칙 이거 한번 볼게요. 소비지급 과세 원칙은 뭐냐면 여기 나라가 들어간다, 그죠? 소비하는 나라가 수출하는 나라예요, 수입하는 나라예요? 소비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수입국이 되겠죠, 그죠? 나라가 들어가네요. 웬 나라? 이거는 뭐냐면 국가와 국가 간에 있죠. 이 거래에서 소비세를 어느 나라에 매길 건지에 대한 있죠. 조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국내 거래라면 과세권이 우리 과세권자가 하나니까 서로 있죠. 누가 내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쪽에 간접세 구조를 취해서 조율하면 되는데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있죠. 이런 소비세를 어디서 부과할 것인가에 대한 협약이 되지 않으면 약간 이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모형을 하나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미국이라고 가정할게요. 미국이라고 가정하고 참고로 이 미국은 수입국이라고 가정합니다. 수입국. 이게 다른 말로 소비하는 나라라고 소비지국이라. 수입국을 소비하는 나라 소비지국. 자, 거래의 상대방 있죠. 수출국도 있어야 되니까요. A가 바로 중국이라고 가정하고 B가 한국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출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출국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수출국을 뭐라고 하냐면 생산지국이랍니다. 생산국, 생산하는 나라, 생산지국. 이렇게 불립니다. 소비하는 나라, 소비지국, 생산하는 나라, 생산지국. 이렇게 불리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거래를 서로 교육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똑같은 그죠? A와 B는 제품은 중국제, 한국제인데요. 품질이나 모든 면에서 다 똑같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1,000원이고요. 이것도 1,00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모든 면에서 다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나라마다 소비세율이 우리나라는 10%지만 나라마다 같다는 게 아닙니다. 나라마다 다릅니다. 혹시 연주 씨 중국의 소비세율 얼마인 줄 알아요? 몰라요?
뭐 약간은 있죠. 다른 형태로 과세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양합니다. 그냥 제가 가정에서 중국의 소비세율은 2%라고 그냥 가정할게요. 2%, 우리나라는 10%. 이렇게 그냥 가정치입니다. 그래서 이거 부가치세 있죠. 소비세를 요거는 10%고, 요거는 2%고, 중국은 우리나라는 2%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10%고 중국은 2% 가정합니다. 그러면 이 생산한 나라 중국과 한국은 되도록이면 교육할 때 국고주의 발상에 따라 이왕이면 세금을 어디서 띄게 할까요? 어차피 거래할 때 거래세를 자기 나라에서 그죠? 좀 거둘라는 그런 유인이 있겠죠. 근데 항상 이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죠. 내가 생산한 나라일 수도 있지만 나가 수입국도 되니까 어차피 그죠? 칼날에 양날의 칼 그죠? 양면적인 요소를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개념이죠. 근데 이 입장에서는 당장 세금이 있고 하니까 여기 세금을 매긴다고 가정하면 1,000원에 대해서 20원이 될 거고 이건요 100원이 되겠죠. 그럼 세금을 일단 과세합니다. 과세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세금이 부과된 채로 미국에 있죠. A 제품이 1,020원에 들어갈 것이고요. B 제품은요. 세금이 부과된 대로 1,100원이 될 거다. 이거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뭐야 소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너희들은 나도 우리도 세금을 매겨야지. 그죠? 여기도 무리하게 과세를 해버린다고 가정합니다. 과세를 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협약을 하지 않고 그죠? 10% 가정할게요. 미국은 10% 가정하면 결국은 이 모형에서 여기에서 또 세금이 붙으니까 102원 붙고 110원 붙으니까 다 합해서 최종적으로 1122원이고요. 얘는 1210원 이렇게 될 건데요.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될 건데 자 이렇게 되면 미국의 합리적 소비자라면 A 제품을 선택할까요? B 제품을 선택할까요? 당연히 A 제품을 선택하죠. 아무런 그죠? 이 품질이랄지 이런 것들이 무차별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품질이 똑같으면 가격 싼 걸 구매할 거죠. 자 여기서 바로 자국에 붙어있는 간접세율의 상이함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된다 안 된다? 되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결국은 이거는 소비행위를 한 번만 한 거 아닙니까? 소비행위를 한 번만 했다는 거는 한 번만 과세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모형은 어떻게 됩니까? 이중과세 논란이 되죠. 이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도 매기고 이 두 개가 지금 이중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한 번 매기고 여기도. 이게 가장 큰 모형의 한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여가지고 협의를 한 거야. 어차피 나도 수출국, 나도 수입국 될 수 있으니까 너도 마찬가지고. 그럼 한쪽에만 이중과세를 조정해야 되니까 이 국가 간의 이 국경세를 어떻게 조정할 거냐. 모여서 머리를 맞댑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은 과세를 안 하고 한쪽은 과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곰곰이 보니까 어느 나라에 과세하면 더 좋을까 보니까 소비하는 나라에 과세를 하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더라 이거죠. 즉 이 말은 뭐냐면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를 하자 이 말이에요. 여기에 과세를 하고 이쪽은요 과세를 하지 말자 이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자국에 붙어있는 이 간접세를 전부 다 뭡니까? 다 없애줘야 되죠. 재료를 만들어줘야 되죠. 그죠? 재료를 만들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전부 다 재료로 만들어주면은 이것도 재료 만들어주면 결국은 A는 1,000원이 될 거고, 그죠? 1,000원. B도 1,000원. 그럼 10% 때리면 100원, 100원. 이렇게 되니까 1,100원, 이것도 1,100원. 그러니까 과세, 한 번만 과세하니까 이중과세도 나가고 공정한 금액으로 있죠. 경쟁도 되고. 그래서, 이거 소비한 날에 과세하니까 훨씬 더 우월하구나. 그래서 협약에 따라 있죠. 우리나라도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있죠. 원칙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입하는 나라에서는 부가치를 낼 때 가장 극명한 게 뭐냐면 바로 여기 세금을 낼 때 수입할 때 수입 재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수입 물품을 통관 세관에 가서 찾을 때 부가치세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하는 나라 수입 물품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수입 재화에 대해서는 그죠? 이거는 과세를 하죠. 그죠? 과세를 하잖아요. 그죠? 과세를 하는데 대신에 이 수출 재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수출 재화에 대해서는 혹시 자국의 간접세가 붙어 있다라면 영해세율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도가 바로 뭡니까? 영세율이라는 제도, 그죠? 영세율, 수출 대응 영세율. 영세율 제도는 필연적으로 뭡니까? 서로 대응하기 위해서 생긴 있죠, 규정인데요. 소비하는 나라에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액션이 뭡니까? 생산한 나라에서의 영세율 제도를 해줘야지만이 국경세가 조정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적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가 뭐다? 수출 재화에 대해서 있죠, 영해세율을 적용하는 있죠, 영세율 제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의미를 아시겠죠? 그럼 여기는 수출 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 수입 재화에 대해서는 과세, 이렇게 해서 있죠, 한쪽만 과세하는 그런 이제 조정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들이 나중에 영세율 거래에 대한 유형이 꼭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의미를 좀 새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있죠, 면세제도 보겠습니다. 면세제도. 면세제도가 도대체 뭔지 볼게요. 이 면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세금을 면해줬다, 소비세를 면해준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부가가치세를 면해줬구나.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보면 이 취지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개념하고 완화에 따라 최종 소비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 있죠, 나타난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제도를 이해하려면 A, B의 소비행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A와 B가 있는데요. 얘들의 소득은 A는 1억이고요. B는 2천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근데 얘들은요, A, B는 동일한 소비를 했습니다. 어떤 소비냐면 멋있는 있죠, 외국 수입차를 두 개 똑같이 5천만 원짜리를 소비했다 가정할게요. 그러면 결국은 5천만 원짜리를 소비했다고 하면 아니죠, 뭐 1억 원짜리 했다 할게요. 엄청나게 좋은, 그죠? 그러면 내가 살 때 얼마를 부담했겠습니까? 1억 원이면 1,000만 원 부담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를 1,000만 원 이렇게 부담했습니다. 그러면 소득 대비 세 부담률이 어떻게 될까요? 세 부담률이. 부담률은 내가 1억 버는데 이 지금 소비세를 0.1억을 부담했으니까 10%의 세 부담이 되는 거고, 얘는요 2천만 원 버는데 부가치세를 1억을 부담했으니까 50%의 세 부담률이 되는 거죠. 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공평과세의 논점에서 바라보면 세금의 부담 비율이 동일한 것을 공평하다고 보는 사고입니다. 세금의 부담 비율. 그럼 지금 오히려 소득이 낮은 자가 세금의 부담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이런 조세를 바로 역진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진적이다. 전진적이지 않고 역행한다. 역진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뭔가 동일한 과세를 하기 위해서, 공평과세를 하기 위해서 뭔가 제도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나타난 제도가 바로 면세고요. 그러면 이 면세제도는 똑같은 소비를 하더라도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세부담이 증가하니까 소득이 적은 자 있죠, 서민들의 생활물품 있죠, 기초생활 필수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해줘서, 그죠?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있죠, 공평과세를 좀 간극을 하기 위해서 좀 조정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면세는 저소득층 있죠, 서민들, 저소득층이 소비하는, 그죠? 품목에 보통 일반적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모형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현행세율이, 부가가치세율이 10%지 않습니까? 그럼 부가가치율이, 세율이, 기본세율이 10%입니다. 일반 소비세율이 10%죠. 그런데 이게 너무 과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동일한
똑같이 누구나가 소득에 관계없이 똑같이 부과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개념이 역진적 조세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나타난 제도가 바로 면세 규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부자들한테는 아까 전에 뭐 소득이 많은 자가 부담한 거는 상대적으로 또 세금이 낮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사용 소비하는 그쪽은요. 보통 부자들이 많이 사용 소비하는 거, 이게 역진성 완화는 서민들 위한 거고, 부자들이 많이 사용 소비하는 재화 용역에 대해서는 또 소비세를 넣죠. 또 추가적으로 10% 말고 더 추가적으로 또 부과해서 이 소득 대비 세부담의 공평성을 어느 정도 맞추겠다는 개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개별 소비세인 특별 소비세 뭐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구조를 아시겠죠, 그죠? 기본 세율 10%에서 면해 준 거와 더 추가적으로 중과세한 거 이렇게 해서 소득 대비 세부담의 공평성을 맞추겠다는 조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면세가 가지는 특징이고 면세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이제 앞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면세구나. 가장 대표적인 면세가 바로 이 교육 용역 있죠. 주무관청의 승인 교육 같으면 면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그 교육 용역에 대한 소비세를 부담하지 않는 거야. 교육하고 의료하고 그죠? 주거하고 이렇게 아주 먹거리하고 아주 기본적인 있죠. 기본권에 대해서는 대부분 면세 규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거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